워싱턴의 가장 기민한 정치인이나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은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도 감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문제는 대만해협 위기가 언제 폭발할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이를 피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것 같지 않나요? 테슬러의 비전가가 설교한 것처럼 에너지 위기는 사기이거나 실제 에너지는 공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뻔한 것 너머를 보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시장에 잡아먹힐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분쟁의 시기가 아니라 잔인하고 논리적인 현실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처럼 당신이 감히 다르게 생각하고 공허한 정치적 연설의 가면을 벗겨낸다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도 전에 중국은 팡파르 없이 이미 게임의 규칙을 정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순수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모든 투자 모델, 지정학적 가정, 자산 배분 전략은 먼지가 될 것입니다. 진짜 힘은 영화처럼 마지막 순간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한 방울 한 방울씩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개미집처럼 아무도 자라지 않고 갑자기 거기에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서구가 선거, 금융거품, 유명인 스캔들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중국은 장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항구, 아시아의 철도, 라틴 아메리카의 도로, 공급망 통제 및 기술 지배력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수익이 미미하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 에너지 경로, 위성을 건설했습니다. 트위터에는 격렬한 연설도 없고 의회에서 법을 둘러싼 싸움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쟁을 압도할 때까지 생산 체인을 완성해온 그 회사와 같은 조용한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 치명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2040년, 2050년을 생각합니다. 미국은 4년 후, 즉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워싱턴은 주의력 결핍 환자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부가 바뀌고, 전략이 바뀌고, 합의가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의회는 예산을 놓고 싸우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월스트리트는 다음 분기, 다음 보너스만 봅니다. 성과를 거두는데 2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 안 돼요. 그 사이 중국은 건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집착에 가까운 인내심을 가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이 시간적 비대칭성이 모든 것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2년마다 전략을 바꾸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년 동안 동일한 목표를 추구해 온 다른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지정학적 체스에서는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미국은 반응한다. 중국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중요한 광물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및 남미와 수십 년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칩 산업을 견제하려고 했을 때 현지 생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해군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중국의 조선 능력이 몇 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미국 조선소는 제때의 잠수함을 거의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스터 스트로크는 완벽한 기어처럼 작동하는 4개의 끊임없는 레버의 조합입니다. 첫째, 지리. 대만은 중국과 180km, 미국과 1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는 비용이고 위험이며 시간입니다. 미국은 함대를 동원하는 데 몇 주가 걸렸지만 중국은 몇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경제.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자신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질식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과 유권자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 대만은 미국의 지속적인 에너지 유출 국가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중국의 모든 움직임은 워싱턴으로 하여금 동맹국에 대한 동원, 회의 및 약속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게 만듭니다. 이는 소모전이며 중국은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압박을 계속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은 중국에게 대만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적혀 있고 국민의 기억 속에 새겨진 실존적 질문이다. 미국에게 이는 전략적 자산이지만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고 다른 쪽이 여전히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면 게임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힘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어 압도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화물 열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속도를 높이면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힘의 균형은 이미 천천히 그리고 거침없이 베이징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만 하는 힘은 수십 년 동안 계획해온 힘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한 나라는 20년 동안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자를 확보하며 뜻을 통일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고 사소한 논란으로 산만해진 최근 몇 년간 깨어났다면 답은 분명하다. 중국이 더 많은 미사일이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게임이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구축하고 결코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규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베이징은 내일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레버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레버가 일단 활성화되면 세상의 균형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이 말이 당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과장하며 어두운 이해관계에 빠져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하고 거품이 터지고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간단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현실은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데올로기, 도덕주의 또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힘과 인내, 축적된 힘의 논리에만 복종할 뿐입니다. 중국의 이 점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마치 땅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지진처럼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20년 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전히 지정학적 마찰처럼 일시적인 논쟁으로 여긴다면 빙산 앞에서 갑판 의자를 놓고 싸웠던 타이타닉 승객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 조언. 사실을 직시하세요. 기대치를 조정하십시오. 이미 움직이는 조류와 싸우지 마십시오. 투자든 지정학이든 방안의 코끼리를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새로운 현실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문 헤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조용한 계획, 끊임없는 전략, 그리고 대부분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긴 게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